블루존에서 노트북을 대여받아서 제작한 영상입니다. 제품 대여 이외에 추가적인 금전적 보상은 받지 않았으며 이 영상은 100% 제 주관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결론입니다. 라이젠 루시젠 5500U를 탑재한 이번 스위프트3는 2021년 저가형 울트라북의 표준 같은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르누아르 스위프트3도 꽤 좋은 울트라북이었지만 디스플레이가 영 별로여서 남들에게 추천하기 뭐했는데 이번엔 달라졌더라고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중저가형 울트라북의 표준이기 때문에 사실 좋다 라고 느낄만한 부분은 또 별로 없었습니다. 일단 제가 대여받은 노트북의 스펙을 잠깐 보죠. 루시엔 5500U 헥사코어 CPU, 16GB 온보드 램, 512GB SSD를 탑재한 제품을 보내주셨어요. 이 스펙 모델의 가격은 80만원대입니다. 라이젠 루시엔 CPU가 뭔지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야겠네요. 이건 사실 5000번대 이름을 달고 있긴 하지만 르누아르와 같은 젠2 코어를 사용합니다. 신형 젠3 코어를 사용하는 CPU의 이름은 세잔이고 영상을 업로드하는 시점에서 아직 라이젠 세잔 저전력 노트북이 출시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르누아르 4600U가 루시엔 5500U로 4800U가 5700U로 리네이밍 됐다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겠네요. 자, 이제 바로 한 가지씩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디자인인데요. 이전 스위프트3와 거의 비슷하지만 살짝 리프팅 힌지를 적용하면서 하단 베젤이 조금 더 감소했습니다. 일단 메탈 재질의 외관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실버의 도색은 사실 고급스럽진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가격 대비 무난한 느낌이네요. 14인치에 실측 무게 1.25kg이라는 무게는 아주 가벼운 건 아니라도 부담이 가는 무게도 아니죠. 약 16mm 정도의 무난한 두께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키보드와 터치패드도 무난합니다. 키보드는 구분감이 좋고 타이핑하기 편한 괜찮은 키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스위프트도 키보드는 상당히 좋았었어요. 하지만 키보드 백라이트는 좀 불균일하고 백라이트가 켜져 있으면 은색 키캡과 흰색 백라이트가 겹쳐서 키보드의 시인성이 썩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터치패드는 사실 질감이 좀 거친 코팅이 되어 있고 크기는 크진 않아서 딱 보급형 노트북에 들어가는 부품이라는 느낌입니다. 노트북의 내부 구조는 작년과 거의 차이 없습니다. 램 확장은 불가능하고 SSD 슬롯도 한개라서 확장에는 좀 불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 쿨링팬과 히트파이프는 한개씩, 배터리는 전작 대비 약간 더 용량이 늘어난 부품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포트 구성은 양쪽에 하나씩 USB-A 2개, USB-C 1개, HDMI, 헤드폰 잭, 그리고 캔칭턴락이 달려있습니다. 타입C는 3.1, 타입A는 3.0, HDMI는 2.0 버전이고 C타입 포트는 PD 충전을 지원합니다. 풍족하다고 말하기 좀 애매하지만 그래도 보급형 기준으로는 무난한 포트 구성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스플레이는 14인치 풀 HD 디스플레이고 작년 250니트에 NTSC 45%에 어둡고 색상 그린 디스플레이에서 드디어 벗어나서 측정치상 sRGB 97%, 최대 밝기 312니트에 나쁘지 않은 디스플레이로 바뀌었습니다. 몇 년 전에 중저가형 노트북들에서 TN 패널이 빠지고 광시야각 패널이 대거 들어왔던 것처럼 이제는 중저가형 노트북에서도 sRGB 100%가 표준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거죠. 대신 더 고가의 노트북들은 화면 비율을 16:10으로 사용한다든지 QHD 해상도로 바꾸든지 더 밝거나 광색약의 디스플레이를 사용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차별화를 두기 시작했죠.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피커는 소리가 상당히 작고 베이스가 부족합니다. 에이서의 저가형 노트북 중에서 스피커가 괜찮은 모델은 아직 본 적이 없네요. 자, 그럼 다음은 성능입니다. 사실 루시엔 5500U는 르누아르 4600U와 성능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성능의 비중을 두어 다루진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4500U랑 비교하면 6코어 6스레드에서 6코어 12스레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멀티코어 성능은 올라갔겠지만요. 그래도 인텔 타이거레이크와 비교하는 의미에서 한번 쭉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시네벤치 R23입니다. 스위프트3는 렌더링 테스트 진행 중 CPU 패키지 전력 21.7W, CPU 코어 온도 74도 정도를 유지하게 되고 약 3GHz의 클럭이 나옵니다. 점수는 싱글코어 1167점, 멀티코어 6587점으로 타이거레이크 i5와 비교해서 싱글코어 점수는 낮지만 멀티코어 점수는 더 높게 나왔습니다. 긱벤치 점수의 경우 싱글코어는 타이거레이크와 비교해서 낮고 멀티코어 점수는 타이거레이크와 비교해서 큰 우위를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컴퓨터의 일상적인 사무용 성능을 테스트하는 PC마크 10에서는 총점 5031점으로 인텔에 비해서 높은 편으로 나왔습니다. 프리미어 프로의 경우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라이젠 내장 그래픽으로 프리미어를 돌려봤는데요. 제가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부드럽게 타임라인이 플레이백되고 렌더링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언젠가의 업데이트에서 최적화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아직 A10.264 코덱의 시퀀스 기준으로 인텔이 루시엔보다 빠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장족의 발전입니다. 프리미어로 간단한 영상 편집하려고 하는데 라이젠 내장 그래픽 노트북 써도 괜찮을까요? 하는 질문에 예전엔 무조건 노였지만 이젠 예스라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다음은 3D마크 점수입니다. 사실 루시엔의 내장 그래픽 성능은 르누아르와 거의 동일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3D마크 점수들은 루시엔이 르누아르보다 더 높더라고요. 다만 인텔의 신형 X2 내장 그래픽과 비교하면 점수가 떨어지더라고요. 하지만 실제 게임 플레이 시의 프레임은 작년 르누아르 노트북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 게임들의 프레임을 제시하자면 리그 오브 레전드는 커스텀 보전 기준으로 평균 98프레임으로 작년 4500U 르누아르 젠북보다 살짝 높지만 타이거 레이크 노트북보다 조금 떨어지는 정도였고 발로란트의 프레임도 최상업 훈련장 기준으로 평균 42프레임으로 이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문명5도 평균 프레임 48.7, AI 턴시간 9.08로 다른 르누아르 노트북들과 큰 차이를 보이진 않았고 에이펙스 레전드는 최하업 훈련장에서 평균 40프레임, GTA5는 하업에서 평균 57프레임을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르누아르 그리고 타이거 레이크 노트북들과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게임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양이 높지 않은 온라인 게임 정도는 충분히 플레이 가능하다 정도로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게임이나 고사양 작업 중 팬소음과 발열은 어느 정도 있는 편입니다. 부하시의 팬소음은 어째 작년 스위프트3보다 조금 더 크게 느껴졌으며 게임 중 키보드 대기 온도는 40도대 초반 정도까지 올라가서 따끈따끈해집니다. 배터리 용량은 약 51.5Wh로 전작에 비해서 살짝 용량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화면 50%, 음량 30%로 유튜브 라이브 아카이브를 연속하게 재생했을 때 약 8시간 정도 배터리가 가져와서 배터리도 나쁘지 않은 결과로 나왔습니다.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노트북의 거의 모든 측면이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무난한 작은 육각형 스테이터스를 가진 노트북입니다. 디자인, 무게, 키보드, 포트 구성, 디스플레이, 성능, 배터리 등등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최소 평탄치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터치패드와 스피커 등 개선 가능한 부분들이 보이긴 하지만요. 그래도 2년 전에 이 가격대에서 살 수 있는 노트북들이 어땠는지를 생각해보면 정말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 제가 리뷰한 모델은 현재 당장 배송 가능한 재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전반적으로 무난한 데 없는 무난한 노트북이 리뷰 제품 스펙 기준 80만원대 가격표를 달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 가격마저도 무난하다고 느껴집니다. 만약 이 가격에서 추가로 어느 정도 할인을 받을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천도 가능한 노트북이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취향이 까다롭지 않으면서 대충 막 가지고 다니면서 쓸만한 보급형 노트북을 찾는다면 항상 추천 리스트에 들어갈 만한 놈이라고 봅니다. 그럼 도움이 주시길 바라며 다음에 뵐게요.